혹시 강원도의 상징 예. 동물이 뭔지 아시나요? 상징 동물 반달가슴곰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바로 맞추셔서 강원도? 제가 퀴즈를 또 내려고 했는데 네. 바로 맞춰버리셔서 예. 네, 좀 아, 머쓱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 잘못 맞췄나? 아, 갑자기 생각나가지고요. 예. 아니에요, 아닙니다. 반달가슴곰. 네, 맞습니다. 예. 이 반달가슴곰인데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일본의 곰 습격 문제, 그리고 우리나라 지리산 아이고. 반달가슴곰 복원 네. 사업까지 예. 함께 연계해서 짚어보려고 합니다. 아, 좋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곰입니다. 네. 그렇죠, 곰이고. 너무 바로 맞추셔서. 아이고, 반달가슴곰. 아, 제가 좋아하거든요. 아, 근데 그 귀엽지만 않겠죠, 오늘 내용 듣다 보면. 그쵸, 그쵸.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이 시간 끝나면 곰을 좀 무서워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가져보는데 네. 어쨌든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이 곰 출몰 때문에 진짜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그 종들이 하필이면 또 반달 가슴곰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또 강원도의 상징 동물이잖아요. 반달 가슴곰. 그렇죠. 자, 그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자, 네. 오늘 일본의 곰 습격 문제 청취자분들께 잘 정리해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너튜브 검색창에 김용석의 궁금한 저녁, 그리고 권수경 시사캐스터, 그리고 일본 곰 출몰 키워드 입력하시면 함께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자 참여는 샵 1133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자, 오늘 퀴즈도 준비되어 있거든요. 퀴즈 내어주시죠. 네. 궁금하고 필요한 시사 정보 여기 다 있습니다. 권수경의 다이소 오늘의 퀴즈입니다. 좋습니다. 곰 스프레이는요, 일본 내에서 생필품이 될 만큼 각광받고 있습니다. 네. 스프레이의 주 성분이 이것인데요. 예. 이것은 곰을 내쫓는 효과가 있습니다. 음, 한국에서는 총포화약법으로 인해 소지가 불가한데요. 네. 곰 스프레이의 주 성분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캡사이신, 2번 나트륨. 자, 보기 1번 캡사이신, 보기 2번 나트륨입니다. 자, 이것은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도 다른 효과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것을 먹게 되면 특히 엔돌핀이 유도돼서 스트레스가 풀린 효과도 있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맛을 특히 더 좋아한다고 합니다.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1번 캡사이신, 보기 2번 나트륨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113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일본에서 곰 출몰과 관련된 뉴스가 정말 자주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죠? 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 내에서 야생곰 출몰 건수가 5만 776건으로 역대 최다였습니다. 예. 또 작년 한 해 곰으로 인한 부상자가 238명, 네. 사망자는 13명에 달했는데요. 심각한 건 예년에는 곰이 겨울잠을 자기 전, 이 네. 가을에 사고가 더 많았는데 올해는 봄부터 사상자가 나오면서 좀 예. 심각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곰 하면은 아까도 말씀해드렸듯이 일단 좀 귀여운 이미지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강원도 마스코트로도 사용되고 있고 애니메이션에도 자주 등장하고 또 제가 좋아하는 젤리 중에 또 곰 모양의 또 젤리가 있어요. 그 독일 젤리요? 독일 젤리 한 100년 넘은 그런 젤리인데. 네, 저도 좋아합니다. 하리땡 네, 좋아하세요? 네, 저도 아무튼. 귀엽잖아요. 귀엽잖아요. 네. 그렇게 이제 귀여운 캐릭터로 이게 각광받고 있단 말이죠. 이 곰이. 맞아요. 근데 곰이요, 실제로는 먹이사슬 중 최상위 계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곰 어느 정도 위험하죠? 네, 곰이 둔해 보이지만 순간 시속 40에서 50km로 달릴 수가 있어서요. 마주쳤을 때 뛰어서 도망가는 게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거의 자동차 속도입니다. 네, 제가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네. 상상만 해도 좀 무서울 정도인데 무섭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예. 이 손가락 한 마디 정도만 보여도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보였을 때 도망가면 이미 늦었을 때라고 합니다. 곰이 저 멀리서 네. 손가락 한 마디 정도 크기로만 보여도 네, 이미 이미 늦었다. 시속 50km로 뛰어오는데 피할 수가 없죠. 네, 그리고- 수경 씨 시속 한 5km 될 텐데 10배 정도 빠른 겁니다. 네. 그리고 일본종 예. 기준으로 수컷 기준 몸무게가 60에서 120kg 정도고요. 키도 150cm 내외입니다. 네. 그 송곳니도 엄청 날카롭고 예. 앞발도 단단해서 그리고 또 곰이 초식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이제 잡식이라서 네. 네, 곰을 발견하면 이 도망가기보다는 침착하게 거리를 두고 현장을 벗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거리를 둬야 될지 그 내용도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끝부분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진짜 충격적인 거. 저 멀리서 곰이 보였는데 곰이 손가락 한 마디 정도로 조금 보였을 네. 때 이미 늦었다. 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만큼 빠르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속도를 낼 수 있는 동물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때 네. 뒤돌아서 도망가면 이미 늦은 늦었다. 거죠. 아, 너무 이게 무서운데요. 네. 자, 그렇다면 일본에서 요즘 왜 곰이 민가로까지 그렇게 자주 내려오는 건가요? 네, 가장 큰 이유가 이 예. 곰의 개체 수가 증가했다는 겁니다. 아, 애들이 많아졌군요. 네, 그리고 네. 먹이가 부족해져서예요. 예전에는 일본에서 곰이 멸종위기 개체군으로 보호가 돼 왔는데 예. 이게 오히려 개체 수를 회복시켰죠. 아하. 그리고 기후 변화 때문에 네. 도토리나 너도밤나무 같은 열매 이런 것들을 구하기가 힘들어졌고요. 아, 애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개체 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먹이가 부족해진 겁니다.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본의 네. 사토야마라고 하는 예. 이 산과 마을 사이에 완충지대가 있는데 예. 이곳의 인구가 갈수록 줄어들고 황폐해지면서 아. 산에 곰이 살고 민가 그 경계가 있잖아요. 있죠. 그 경계가 황폐해지면서 곰이 민가로 내려오는 사례가 급증한 겁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실제로 일본 수도인 도쿄 그리고 네. 근교 도시에서도 곰이 출몰했다면서요. 어, 그러니까 곰이 도심 한복판을 휘젓고 다녀서 그러니까 한마디 원주로 따지면 무실동, 기업도시, 혁신도시에 곰이 있는 겁니다. 학성동에 학성동에 곰 한 곰이 마리가 있는 거예요. 네, 출몰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오싹한데요. 너무 오싹한데 네. 그래서 그 일대 학교가 한때 전면 휴교령까지 떨어진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키타현 같은 지역에서는요 열차가 곰 때문에 지연되거나 심지어 멈춘 사례까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이제 일본 어디에서도 곰이 안전한 곳은 아니구나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네, 일본 어디도 이제 안전하다고 할 수는 네.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달 29일엔요. 예. 일본 아오모리 현의 유명 관광지인 핫코다산에서 예. 곰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고요. 같은 달에 일본 교토 아마노 하시다테에도 예. 곰이 나타났습니다. 교토에도 나타났어요. 네, 그래서 전문가들이 관광 목적으로 일본을 방문할 경우에도 해당 지역이 곰이 출몰하는 곳인지 먼저 사전에 조사하고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무서운 게 교토도 네. 그렇고 도쿄도 그렇고 관광지잖아요. 관광지고 완전 엄청 유명한 도심인데 곳인데. 네. 그러니까요. 이런 곳에 곰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게 곰이 출몰하는 곳인지를 확인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거든요. 네. 자, 어쨌든 상황이 이렇게 심각해지다 보니까 일본 정부도 어떠한 대책을 내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좀 대응을 하고 있나요? 네, 가장 먼저 일본 정부와 지자체는 예. 곰을 보호 대상에서 예. 관리 대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어. 곰 때문에 사람이 위협받는 경우 이제는 지자체 판단으로 신속하게 곰을 포획하고 사살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를 정비했고요. 예. 곰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에는 곰을 감시하고 포획하는 것과 함께 와. 곰이 접근하지 못하게 예. 전기 울타리 설치 등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음. 도쿄에서는 반달가슴곰 포획 금지 해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다. 네, 원래는 포획하는 게 안 됐는데 안 됐는데. 이제는 이제 상황이 심각해지니까 네. 포획 금지를 해제하는 건 어떨까 하고 아. 검토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위협하고 실제로 공격하고 네, 사람이 곰에 의해서 살해까지 당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 보니 네. 그렇죠. 이게 정말 심각한 겁니다. 네, 그래서 정부뿐 아니라 이제 일반 개인들까지도 곰에 대비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일본에선 이제 곰 스프레이가 아주 생활 필수품이 됐다면서요? 그렇죠. 예. 생필품이 됐는데 곰 스프레이나 방울, 이 곰 방울 같은 이 곰에 대처하는 용품의 수요량 그리고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이 다땡소 격인, 어? 다이소 격인 백엔숍에서도 팔릴 정도고요. 예. 최근에는 늑대 모양을 본뜬 로봇이 있는데 이걸 몬스터 울프라고 하거든요. 몬스터 울프요? 네, 예. 곰을 감지하면 네. 이 LED 조명이랑 음. 60여 종의 효과음을 내서 쫓아내는 장비예요. 어. 이게 실제로 보면 좀 무서워요. 이 네. 몬스터 울프 늑대 모양으로 생겼는데 눈이 빨간색이에요. 어. 되게 무서워요. 네. 처음에는 이게 출시됐을 때 장난감 같다며 놀림을 받았었는데 네. 지금은 상황이 달라져서 일본 어. 전국에서 주문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몬스터 울프 늑대 모양을 본뜬 로봇입니다. 요게 이제 곰을 퇴치하는데 좀 큰 역할을 하고 있나 봐요.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큰 수요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자, 근데 일본 각지에 있는 곰처럼 우리나라도 100년 전만 했을 때, 그러니까 100년 전 과거로 갔을 때 네. 호랑이가 진짜 많았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전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호랑이 때문에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가 엄청 많이 발생해 왔고 지금의 일본처럼
그 호랑이가 그러니까 네. 지금 일본은 곰 때문에 난리인데 네. 그 당시 100년 전 우리나라는 이제 호랑이 때문에 호랑이가 이제 공포의 대상이 됐던 거죠. 맞아요. 근데 또 지금은 호랑이 이야기가 거의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과거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호랑이들은 다 어디로 갔던 걸까요? 네, 일제강점기 때 예, 네, 사살당했습니다. 그렇구나. 네, 일제강점기 때 예. 해수 구제 사업으로 이 조선총독부가 예. 사람과 재산에 해를 끼치는 이 야생 동물들을 대대적으로 사냥했습니다. 예. 이때 호랑이뿐만 아니라 늑대, 표범, 그리고 곰까지 대대적으로 사냥을 했는데요. 예. 1944년에 전남 곡성에서 호랑이가 한 마리 포획된 이후로 예. 호랑이뿐만 아니라 곰 같은 이 각종 야생 맹수들이 자취를 감추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그때 호랑이에 더해서 네, 반달 가슴곰 같은 맹수들이 다 사냥당했던 거네요. 맞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더 본격적인 말씀을 올릴 건데 이쯤에서 퀴즈 한 번 더 내어주실까요? 네, 퀴즈 나갑니다. 네. 곰 스프레이의 주 성분은 이것입니다. 곰을 내쫓는 효과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판매되지 않고 총포화약법상 개인적으로 소지도 불가능합니다. 예. 곰 스프레이의 주 성분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캡사이신, 예. 2번 나트륨. 자, 보기 1번 캡사이신, 보기 2번 나트륨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133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오늘 정답 맞춰주신 청취자분들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또 곰과 관련된 어떤 네. 에피소드 있으신 청취자분들께서도 같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혹시 수경 씨는 곰과 관련된 어떤 뭐 그런 추억 같은 거 있으세요? 동물원에서 본 거 말고. 저는 동물원에서도 본 적은 없고, 예. 네, 저는 딱히 에피소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곰과 관련된 건 없고 다만 본 적이 젤리를 좋아할 없어서. 뿐이다. 곰 젤리를 네. 좋아할 뿐이다. 이게 본 적이 없다 보니까 예. 이미지가 미화가 되는 것 같아요. 미화되죠. 네, 또 저도- 애니메이션에 등장하고 막 꿀 좋아하고 네. 빅땡사의 그 애니메이션 그 곰돌이 그 신라면 네, 그 그러니까요. 네. 뭐 그런 거 보다 보면은 곰이 너무 귀여운 캐릭터로 나오다 보니까 그냥 좀 많이 미화된 것 같아요. 진짜 말씀처럼. 자, 다시 돌아와서요. 일본과 다르게 지금 우리나라가 반달가슴곰 복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정확히 어떤 사업이죠? 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이 2004년부터 지리산을 중심으로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예. 당시 5마리 남짓이던 곰에다가 예. 러시아에서 들여온 개체를 음. 방사시켰습니다. 아. 그래서 교배하는 방식으로 이제 복원이 됐고요. 예. 2020년까지 목표치가 50마리였습니다. 50마리. 네, 그런데 지난해 말까지 네. 얼마나 늘었게요? 50마리가 목표였고 2020년 그러니까 6년 전 목표가 50마리였는데 네. 작년 2025년에 딱 찾아봤더니 이게 몇 마리냐? 지금 한 몇 마리 정도 70마리 됐을까요, 그러면? 70마리 아니고 예. 96마리입니다. 96마리요? 많이 늘었네요. 96마리까지 이제 늘은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오. 그런데 이게 추정치고요. 네. 자연 번식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더 실제 많겠다? 개체 수는 더 많을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네. 그러면 내년엔 100마리도 넘을 것 같은데 근데 이 네. 사업은 정확히 왜 하는 거죠? 네,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네. 이 사업을 지리산 전체 생태계를 복원하고 인간과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환경을 만드는 사업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야생동물이 공존한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저도 그래서 왜 하필 곰의 개체 수를 늘려야 하는가에 음. 대해서 찾아봤는데 네. 딱 떨어지는 답은 안 나오더라고요. 답이 없어요. 네. 확실한 건 이 반달가슴곰이 우리나라에서는 멸종 위기 야생생물 1급이라는 거고 1급이요. 네, 지금은 목표 개체 수가 확보가 됐잖아요. 예. 그래서 더 이상 개체 수를 늘리는 것보다 네. 사람과 곰이 안전하게 공존하는 방법을 찾는 게 이 국립공원공단의 과제가 됐습니다. 근데 잠깐만요. 아니 네. 그 곰하고 사람하고 안전하게 공존할 수가 있나요? 저도 말씀드리면서 네, 좀 웃음이 나오는데 지금 네. 웃음이 나옵니다. 허탈해가지고 이거 가능한 건가요?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게 좀 뭔가 아이러니하긴 한데요. 네. 지금 건너편 나라 일본에서는 곰을 사냥하려고 난리잖아요. 네. 아까 곰 퇴치 장난감도 장난감이 네. 아니죠. 예, 곰 몬스터 퇴치 울프라고. 몬스터 울프도 날리고 네, 실질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가 네. 있고 지금 뭐 곰 스프레이도 엄청 팔리고 있고. 네, 필수품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곰을 왜 보건 사업하고 있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나중에 한국도 막 그 곰의 개체 수가 너무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막 민가로 내려와서 사람들 공격하고 그러면 어떨까? 이런 좀 걱정이 되거든요.
네, 끔찍한 상상이지만 앞으로 개체수가 더 늘어나면 네. 그럴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다만 지금 객관적인 수치를 볼게요. 예. 근데 국내 서식하는 곰은 96마리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일본은 지금 5만 6천 마리가 넘어요. 아, 그래서 그래요? 개체수가 일본에 비해서 훨씬 적긴 해서 예. 지금 일본과 같은 수준으로 뭐 민가로 내려오고 그럴 가능성은 적다는 분석도 많습니다. 그렇군요. 와, 근데 많긴 진짜 5만 6천 마리. 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현재까지 보도된 곰으로 인한 실제 피해 사례가 있을까요? 네, 현재까지 보도된 피해로는 대부분 재산 피해였는데요. 재산 피해. 2004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예. 594건의 피해가 접수됐는데 있네요. 네, 이 중 84%가 벌꿀 피해였고요. 벌꿀. 네, 나머지는 과수, 가축 피해였습니다. 인명 피해는 공식적으로 한 건이었는데요. 네. 2024년 전남 구례에서 한 주민이 곰의 막대기를 휘두르다가 다친 사건입니다. 그렇네. 자, 그러면 국내에서 반달 가슴곰을 목격했다라는 신고가 들어온 적도 있습니까? 네, 최근 10년간 이 지리산 탐방로에서 반달가슴곰을 목격했다는 신고가 들어온 것 중에 예. 실제로 곰으로 확인된 사례가 12건이었습니다. 아, 강원도에서는 작년 5월에 평창군 진부면에서 예. 야생곰 발견 신고가 접수돼서 음. 평창군이 한때 재난 문자를 보내서 주민들에게 산행 자제를 당부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아까 국립공원공단의 반달 가슴곰 복원 사업 최초 목표치 2020년 목표치가 50마리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50마리, 50마리. 네. 이미 훌쩍 넘겼습니다. 100마리 네. 가까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배죠. 복원 사업을 중단할 어떤 가능성은 없을까요? 네, 현재까지 그런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 예. 다만 국립공원공단은 지속적으로 개체수와 탐방로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예. 매년 20마리가량을 생포해서 음. 위치 추적 발신기 배터리를 교체하고 있고요. 아, 네. 또 지리산 등산로에 베어 벨을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이 위치 추적 발신기 문제 그리고 네. 또 발신기가 부착되지 않은 개체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현재 90마리가 넘는 곰 중에 네. 57마리가 사실상 추적이 불가한 상황이라 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네요. 네. 자, 끝으로 일본은요, 곰 스프레이가 합법이라고 들었는데, 그래서 네. 오늘 문제도 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소지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왜 그런 건가요? 우리나라는 예. 총포화약법상 예. 고농도 캡사이신 분사기가 규제 대상입니다. 아, 그래서 개인이 자유롭게 구매하거나 소지하는 게 어려운데 예. 끝으로 이 곰을 마주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고 마무리해 진짜 보겠습니다. 끔찍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요, 예. 실제로 곰을 마주쳤을 때 절대 등을 보이고 뛰지 말고 왜냐하면 빠르니까. 사냥 욕구를 자극할 수 아, 그럴 있으니까요. 수 있죠. 그리고 곰을 시야에 둔 채로 조용히 뒷걸음질로 벗어나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지정된 탐방로로만 다니고 음, 사진 촬영 같은 네. 곰을 자극할 수 있는 행동도 삼가면서 네. 2인 이상 가급적 함께 다닐 걸 당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퀴즈 정답 뭐죠? 네, 오늘의 정답은 1번 캡사이신입니다. 캡사이신. 네, 곰 스프레이의 주성분이죠. 아, 매워서 싫어하나 봅니다. 네. 자, 오늘 정답 맞춰주신 6분 뽑아서 선물 좀 드리고자 하는데, 수경 씨가 6분 한번 뽑아주시죠. 네, 2530님, 네. 1155님, 6394님, 4997님, 네. 3033님, 2313님 선물 드리겠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오늘 권수경 시사캐스터가 선물 받으실 6분을 뽑아주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드리고요. 진짜 곰과의 공존은요, 사람의 피해가 없을 때 비로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앞으로 피해가 나기 전에 네. 미리 대처할 방법을 강구해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권수경 시사캐스터와 함께했고요.